댄스면 댄스, 발라드면 발라드, 거기에 뮤지컬까지. 목소리로 전 국민을 유혹했던 대한민국 대표 디바 아이비.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문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송승헌의 정체는 바로 강아지 송승헌입니다. 강아지. 촉촉한 눈망울, 독특한 눈썹,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외모를 가진 승헌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승헌이에게는 엄마를 만나기 전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 애니멀 호더라고 하죠. 이제 책임을 못 질 환경에 처하신 분이 구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겁이 많은 게 왠지 그때 그런 학대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진짜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저랑 친해지는데도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맨날 발에 밟힐 정도로 저를 너무 심하게 쫓아다녀서 가끔은 귀찮을 정도로 제 껌딱지가 됐답니다. 이제는 상처를 딛고 행복한 가족이 된 아이비, 두두, 송승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두두 승헌이의 엄마 아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리안 독스라는 곳을 제가 이제 후원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아이들 사진을 이제 자주 올려주시는데 눈에 띄는 굉장히 독특한 외모를 가진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별명이 뭐 송승헌, 눈썹 때문에. 송승헌, 뭐 찰리 채플린, 짱구 뭐 이런 식의 눈썹이 짙은 이 캐릭터의 별명을 가진 승헌이를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이 아이 궁금하다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또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좀 돌봐주고 싶어서 코리안 독스에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왔었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겁이 너무 많아서 안으려고 하면 이미 몸이 너무 경직돼가지고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첫인상이 있고요. 혹시나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웃기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눈썹이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국보급 미모를 가진 승헌이는 배우 송승헌을 꼭 닮은 눈썹 덕에 이름도 송승헌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탓에 아이비와 송승헌의 동거설은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일단 제가 원래 평소에 개그를 좋아하고 웃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송승헌이라는 이름이 너무 웃기잖아요. 강아지한테 일단 사람 성이 들어가고 이제 사람 이름이 있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와 정말 찰떡 같은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이제 본명이 박은혜인데 제 성을 따서 박송승헌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기사가 진짜 많이 났나 봐요. 저는 이제 연예 기사는 잘 안 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기사 제목만 보고 진짜 진심으로 놀라서 어떤 선배님께서 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강아지 송승헌입니다. 강아지. 산책 다닐 때 이제 동네 어머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아지 눈썹 그린 거냐, 이름이 뭐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송승헌이에요. 여러분 다들 빵 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외모로 이렇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재밌어가지고 네, 저는 만족합니다. 눈썹이 매력적인 이 아이는 송승헌이라고 합니다. 송승헌이 트름까지 하고. 승헌이는 제가 평소에 후원하던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온 제가 임보하고 있는 아이고요. 나이는 2살 추정이고, 그리고 그 애니멀 호더라고 하죠. 이제 책임을 못 질 환경에 처하신 분이 이제 뭐 아이들을 추수를 못 시키셔서 이제 계속 번식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늘어난 상태, 그런 컨테이너에서 구조된 강아지라고 들었었고요. 뭐 형제들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다. 너무 궁금해요. 사실 형제들 얼굴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DM으로 승헌이를 구조 요청을 해주셨던 분이 제가 코리안 독스에 구조 요청을 해서 승헌이가 구조됐다. 승헌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다행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고 신기했고요.
그분이 이제 승원이 예전 컨테이너에 있을 때 사진을 한 2-3장 정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꼬질꼬질하고 근데 또 귀여워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또 승원이만 그래도 나름대로 목줄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키우셨던 분이 그래도 너무 방치하진 않으셨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목줄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말은 조금 이제 좀 맞았었다, 구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남자들을 특히 무서워하고 좀 겁이 많은 게 왠지 그때 그런 학대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타고난 게 원래 겁쟁이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컨테이너에서 구조를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얘 혼자만 너무 겁쟁이여서 입양을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아이들은 입양을 보내더라도 적응을 못하거나 너무 겁쟁이여서 파양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해외로 보내려고 하셨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가 아닌 해외보다 어쩌면 더 좋은 저희 집에 식구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인물이 좋은 강아지를 어떻게 해외로 보내?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야. 그렇지? 임시보 3개월 만에 승원이는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지금도 살짝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장소라서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진짜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 제가 바쁠 때는 이제 동생이 와서 돌봐주고 했는데, 동생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옷방으로 숨어요. 숨은 다음에 제 동생이 이제 인사하려고 다가가면 몸에 너무 힘을 줘서, 보통 강아지들이, 겁 많은 강아지들이 새로운 사람이나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생기면 소변을 지리잖아요. 근데 얘는 응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너무 힘을 많이 주니까 이 대변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네, 그런 상황이었고, 저랑 친해지는데도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그때 정말 막 눈도 많이 오는 겨울이었는데 개 유모차에 태워서 그 겨울에 계속 매일매일 아파트 주변을 산책을 이제 했어요. 그때는 이제 산책을 아마 못 해봤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개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아파트를 계속 몇 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유모차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산책 라이프가 시작이 된 거죠. 산책을 하면서 저랑 이제 유대감이 생긴 거야.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집에 들어와도 한 3개월 동안은 진짜 엄청 크게 짖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딱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막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인사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감동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처가 있는 강아지든 이 유대감을 쌓으면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는 정말 저의 약간 그림자처럼 맨날 발에 밟힐 정도로 저를 너무 심하게 쫓아다녀서 가끔은 귀찮을 정도로 제 껌딱지가 됐답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승원이의 인생을 바꿔준 엄마 아이비의 헌신적인 사랑.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은 건 아주 먼 과거부터 시작된 일이라는데요. 저희 집이 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안 키웠던 적이 없어요. 항상 강아지가 있었고요. 돈을 주고 강아지를 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좀 파양된 강아지나 버려진 강아지나, 저희 지금 부모님이 키우고 계신 강아지도 저희 부모님 사시던 집 근처 이제 톨게이트 주변을 맴돌던 아기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거거든요. 그런 버려진 아이들이나 학대받는 강아지들,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두두도 사실 파양된 강아지인데 아기 때 저희 매니저가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강아지가 있는데 혹시 키워보실래요? 해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저는 또 즉흥적이긴 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입양을 하게 된 두두는.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네 집이나 이런 새로운 장소에 데려갔을 때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냄새 맡고 샅샅이 뒤져봐야 되고 그런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데, 그게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정말 두두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쌍둥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고, 오래 키우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이제 다시는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 계속 키우게 되네요. 얘네들이 저한테 주는 에너지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웃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이유?
네, 너무 행복해요. 얘네들 때문에. 제가 이제 승원이를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이 생명은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좀 근절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은 만큼 또 이 아이들이 저희에게 돌려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삶이 더 풍성해지실 거고, 사실 여러분이 품종견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그런 품종이 있는 강아지들이 사실은 흔히 말하는 강아지 공장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을 그걸 정말 직접적으로 보신다면 진짜 더 돈을 주고 입양하기가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몰랐던 부분을 승원이를 통해서 또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